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이후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에 경남 도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 상정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청을 할 수 있는데요. 경남 정치권과 자치단체의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천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윤 대통령이 사천 우주항공청 설립을 여러 번 언급한 법안입니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까지 여러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시간도 문제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발효되기까지 통상 6달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이달 국회를 통과해야 올해 안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를 비롯한 경남의 자치단체들과 경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경남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정부 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공약이기도 하고 사천 우주가 가지고 있는 또 항공 우주 인프라를 볼 때 반드시 와야 된다라고 보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또 다른 걸림돌은 정부안 이외에 4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우주항공청 기능을 축소하거나 청사를 사천에 두지 않을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여기다 과방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여야 쟁점 현안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는 박한수 경남지사가 전면에 나서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왔는데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사천 우주항공청 설치에 걸림돌은 없다. 최근 3차 발사에 성공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한국의 나사인 카사를 통해 누리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이달 국회 통과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어제는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올해 환경의 날은 일상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창원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대신할 자체 다회용 컵 돌돌컵에 휴대전화 QR코드를 접목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확산엔 돌파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대학교 안 카페. 돌돌이컵 음료 2잔 나왔습니다. 주문할 때 말하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이 제공됩니다. 휴대전화 QR코드로 컵 대여와 반납을 하는 다회용 컵 창원 돌돌이 컵입니다. 컵 반납 때마다 300원씩 적립됩니다. 한 번 찍고 이제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찍는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됩니다. 일회용 컵 대신 이 컵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탄소 배출량 40g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창원 돌돌이 컵 사용에 참여 중인 카페는 26곳. 6개월 동안 공유컵 14,000개 정도가 사용됐습니다. 2개까지 컵 보증금이 무료로 제공되고 300에서 500원씩 할인도 제공되지만 공유컵 사용이 아직 정착된 것은 아닙니다. 창원 중심 상업지역인 상남동에도 지난해 16곳에서 도입됐지만 컵 사용 실적이 800여 개로 저조해 시범 사업으로 6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불특정 다수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대여는 많은데 반납을 하러 오시는 거에 약간 좀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가 좀 큰 이유였었던 것 같은데 이 때문에 창원시는 반복 이용 고객이 많은 매장이 공유컵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키즈 카페라든지 대단히 주거지역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다수가 주기적으로 이용하는 곳을 저희들 하반기부터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컵 정착을 위해서는 다회용 컵 사용을 도입하는 점주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무인 주문기에 공유컵 사용을 선택사항으로 넣는 것도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6개 환경단체들이 어제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등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동의 이후 경남에서도 산청과 함양 등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부가 거제 노자산 골프장과 낙동강 녹조 등 환경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남 기후위기 비상행동도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공기업들이 추진하는 LNG 터미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풀려졌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한국남부발전의 하동 LNG 터미널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중장기적 발전량 등이 과다 중복 계산됐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길거리에선 다양한 홍보 현수막을 볼 수 있는데요. 수명을 다한 현수막은 폐기물로 분류해 태워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게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수거해 보관하는 한 창고입니다. 여러 색깔 현수막이 성인 키를 훌쩍 넘길 정도로 쌓였습니다. 지역 자활센터 직원들이 쌓여있는 현수막을 꺼내고 노끈과 나무 막대를 제거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자활센터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창고에서 가져오는 현수막은 200여 장. 별도 세탁을 거친 뒤 작업장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도안을 그리고 모서리에 따라 재봉틀 바늘이 10여 분 오가면 폐 현수막은 가방으로 재탄생합니다. 현수막을 세탁을 해가지고 말려서 현수막 한 25장 정도 가공해가지고 가방으로 한 5, 60장 정도 가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기간은 최대 보름. 게시기간이 끝나면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되는 평균 0.6kg 현수막 한 장을 태울 때 발생하는 탄소는 6.28kg. 25년 된 소나무 한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지방선거가 있던 2018년과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 경남에서 선거용으로 만들어진 현수막은 각각 189톤과 60.7톤입니다. 이 가운데 재활용률은 2018년 31.2%, 지난해 45.5%에 그쳤습니다. 현수막은 사용된 염료 때문에 세탁이나 제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비용 탓에 재활용 비율이 낮은 겁니다. 환경단체는 전자현수막 등 대체품을 고민하는 한편 폐현수막 재활용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재활용, 재처리가 제대로 되도록 이런 것들이 쓰임 이후에 그 유통 과정도 제대로 돼야 되는데 먼저 관리 감독하는 게 그나마 문제를. 경남 지역 새마을에는 쓰레기 수거용 마대 자루를 만들거나 밀양시는 농기계 덮개로 만들고 서울시는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섬유나 페트병으로 바꾸려는 다양한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현충일이자 절기 망중인 오늘도 우리 지역엔 낮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최고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초여름 더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 경남 남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0.1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이번 비는 오전 중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8도, 함안이 1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녕이 28도, 함안 27도, 창원 24도 등을 보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6도, 산청 15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합천이 28도, 산청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은 날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민선 8기 경남도정 1호 공약인 경남투자청이 어제 경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공식 출범했습니다.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부설기관인 경남투자청은 투자운영팀과 국내 해외 투자유치팀 등 3개 팀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2030년까지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이 목표입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달까지 6조 1천억 원의 투자 유치 실적을 올려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관련 조례를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될 통합조례는 마약류 유해 약물과 오남용 방지 조례와 대학생들의 끼니 걱정을 덜어줄 1,000원의 아침밥 지원 조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례 추진처럼 광역의원 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정책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막을 내린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 124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동군과 엑스포 조직위는 이번 행사 기간에 미국과 호주 등 9개 나라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277억 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